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관심을 많이 우리 조상욱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 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서 저희 경험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소개하고 공유 드리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바이브 코딩은 저희가 이제 IT 회사이기 때문에 LLM을 중심으로 하는 IT 회사이긴 하지만 IT 회사라서 이 코딩 부분에 대한 것들은 늘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심을 사실은 그렇게 썩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개발을 했던 개발자 출신으로서 나름 전통적인 코딩 방법들을 고수를 많이 하고 좀 약간 올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어, 그, 조상욱 대표한테 바이브 코딩이라는 얘기를 그냥 큰 의도 없이 얘기를 잠깐 했다가 오늘과 같은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느라고 조금 다른 작업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어제 마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 하면서도 이 바이브 코딩이란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처럼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아직 정리해야 하지는 못했고 그거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제목을 굉장히 빡빡하게 적는데 목차를 굉장히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어떤 건가 보통 나온 것들 얘기들 정리를 좀 했고 사례 같은 것들 조금 저희가 붙여서 이해를 돕고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 그러면 도대체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 동향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으로서는 제가 이제 제목은 손님 끌 제목으로 바이브 코딩의 열린 미래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았는데 사실은 그 열린 결말로 오늘 그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아실 건데 이게 지난 23년도 매경의 세계 지식 포럼 인공지능 강연에서 이제 그 미네르바 쪽에 관련된 그 발표자가 이제 직접 화상으로 샘 알트만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샘 알트만이 이제 1인 창업자 1조짜리 1인 기업이 생길 수 있을 거다. 걔들은 이제 이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콘이 쉽게 이제 만들어질 거다. 이게 22년도 11월 달에 그 챗GPT 1억 명 달성 딱 하고 난 그 이듬해 바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요 세계 지식 포럼 인공지능 강연 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죠. 전통적인 기업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CEO 한 사람만 있고 1조짜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23년도 초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건, 혹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메타나 또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CEO실의 그 캐비넷 안에는 이미 AGI를 딱 마련해 놓고 지금 언제 깔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온 시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입장을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바이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결국은 이걸 위한 수단,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고 매출을 창출할 툴은
바이브 코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발전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샘 알트만이 1조짜리 그 1인 기업 얘기 나왔을 때 거의 동시에 여기 편준범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사실은 디자이너이시고 그 실제 그 디자인 컨설팅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위에 적어놨듯이 무사무실, 무직원 기업의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아직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지금까지 이 회사가 살아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다만 23년도 2월에 그 직원 4명을 고용해서 직원 4명이 다 저기 보신 바대로 아래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LLM이나 생성 AI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기획 연구에 챗GPT하고 감마라는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 직원 2명, 디자인 개발 쪽에는 레오나르도 AI라고 하는 부분하고 캔버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직원 2명 그렇게 해서 총 5명의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실제 사람은 1명이겠죠. 이 편준범 교수님. 근데 이 업무 회사 프로세스는 보시면은 보통 전통적으로 이 디자인 회사가 하는 업무 플로우 쪽에서 디자인 상담하고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 이 부분 뭐 30분 하고 나서 2시간 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그걸 스케치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4명의 직원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밑에는 이제 디자인하기 위한 AI 툴을 사용한 거지만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보면 그 직원들이 결국은 그 잘 나가는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툴이 하나 있으면 한 명의 회사가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해서 배포 또는 딜리버리까지 가능한 회사가 될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크게 시작했지만 결국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그 미친 영향이 사실은 작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AI 시스템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제 그 영어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 X 옛날에 트위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뭔가를 이제 조금 뭐 번역하고 하면 이제 기존 코드 중심 개발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또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감각, 흔히 바이브를 뭐 감각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만들겠다,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얘기를 하면 그 AI하고 상호작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절차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how to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what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AI가 그거에 관련된 코드를 만들어준 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바꿔봐 크게 해봐 작게 해봐 색깔 바꿔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서비스 프로그램들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맨 위의 제목처럼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한글이 되겠죠. 자연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연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 컨셉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하자마자 2월에 그 X 트위터에다가 그 바이브 코딩 컨셉을 얘기하고 난 뒤에 1개월 딱 지나서 웹스터 사전에서 이게 비공식 신조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한 달 안 돼서 이 개발 문화로 이 바이브 코딩이 개발 문화로 보편화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요 사전에 신조어로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딱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비개발자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술 기자입니다. 이 양반이.
케빈 루즈라는 사람이 실제 바이브 코딩으로 개인화된 뉴스 요약 앱을 만들면서 이게 가능하네. 개발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이걸 비개발자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증명을 했죠. 이제 좀 한참 지나서 스타트업 사례는 25년 올해 W25라는 그 Y 컴비네이터가 개최하는 그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약 25%가 코드의 95% 정도, 사람은 한 5% 정도 개입한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AI로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여회사 4개 중에 1개가 AI한테 코딩을 맡기고 그걸로 실제 서비스를 론치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상하기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아까 1조짜리 기업 얘기했을 때는 이건 상상도 사실 못했죠. 사실은 관심을 안 두고 있었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스타트업에서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컨셉을 받아들여서 실제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해낸다. 그것도 4분의 1 정도가 지금은 뭐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신문에 많이 발표된 AI의 역습.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요소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 바이브 코딩 AI를 통해서 실제 자기들이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을 그걸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 부분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바이브 코딩이 그 양반이 컨셉을 얘기하고 난 뒤에 막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곧 대세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바이브 코딩하고 전통적인 코딩의 차이는 뭐 표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실제 전통적인 코딩은 뭐 문법이나 구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나 목표 중심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AI와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실제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그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뭐 짐작하시듯이 사실 개발 리소스가 그렇게 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나 디자이너, 마케터 등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한 웹이나 SaaS라고 하는 SaaS 환경에는 서비스를 바로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개발해서 실제 그 구동 가능한 또는 실제 판매 가능한 MVP 정도의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 리소스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SaaS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더 이게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그다음 반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이거는 뭐 테스트 수정 배포까지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서 지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그냥 일회용 앱 개발이다.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면 된다. 가격도 사실은 싸죠. 요즘에 보면 뭐 6개월에 $2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25,000, 30,000원 정도짜리면 서비스를 막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거는 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앱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현상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GPT 기반의 AI가 갖고 있는 이 툴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뭐 뒤에 말씀드린 커서 뭐부터 굉장히 다양한 GitHub의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 오늘 저희 선후과정에 소개해드릴 러버블 뭐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생태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바이브 코딩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바이브 코딩 도구가 여기는 한 3개 정도 비교했고, 뒷부분에 요걸 통한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가 그 블로그 스코디.io라고 하는 바이브 코딩을 정리해 놓은 부분에 자료를 제가 조금 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없어서 거기 걸 많이 썼습니다. 이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챗GPT나 이런 것들로 요약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챗GPT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 프롬프트 실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 챗GPT가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많이 잔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움을 조금 얻어서 제가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라는 제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기에 이게 저기 바이브 코딩 할 때 일찍 나오고 일찍 그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 지금도 뭐 엄청난 많은 가입자들이 이걸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커서는 그 ID라고 그 개발 툴이 그 VS 코드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개발자들이 쓰는 개발 툴의 플러긴으로 이걸 요 툴들을 집어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코드에 익숙한 개발자가 이 주로 사용하기 좋은 겁니다. 근데 조상욱 대표님도 요걸 소개해 주셨는데 요걸로 아마 개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커서도 지금은 그 경계들이 지금 없어져서 실제 비개발자도 커서를 사용해서 개발을 시작하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논문들이나 아티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개발자나 비개발자의 경계가 없어지는 툴을 사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러버블이라고 오늘 나중에 이후 시간에 말씀드릴 이 제품은 이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심의 제품이고, 그 중간에 이제 있는 게 리플릿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각기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또 스타일에 맞게 도구들을 굉장히 이것 말고도 많아서 선택해서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커서는 뭐 딱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지금 모멘텀이라고 하는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들이 보통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시간마다 그 명언을 이렇게 하나씩 랜덤하게 띄워서 그 분위기 뒤에 그에 맞는 배경하고 음악을 들어주면서 이제 그 리플레시하고 고민들을 조금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요건 굉장히 200만 명 이상 쓰고 있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이니까 코딩을 좀 해봤던 사람이겠죠. 그 피터 양이라는 사람이 컷을 이용해서 요 기능을 중요한 3가지만 딱 했습니다. 현재 시간 표시하는 거 아래 왼쪽 사진에 보시는 바대로. 그 다음에 이제 빙에서 갖고 오는 배경 이미지를 빙에서 갖고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발 레비칸트라고 전 잘 모르지만 이분의 명언 중에 한 문장을 랜덤하게 출력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딱 1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옛날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에 요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만들었다. 뭐 하여튼 다소 처음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버블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비개발자가 1시간 안에 프로젝트 관리하는 요 memberfi.io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웹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클라이언트하고 결국은 그 에이전시 대표인데, 클라이언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성과가 뭐다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 양반이 러버블을 통해서 1시간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포해서 실제 지금 자기들 고객들하고
그 디자인하는 요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개발자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UI를 뒷단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결국은 DB까지 연결해서 흔히 백엔드 시스템까지 다 해서 프론트엔드까지 웹으로 이렇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들어냈다. 놀랍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저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툴로 또는 실험적으로 개발했다고 생각하면 요 리플리치라는 부분, 요 서비스 쪽에서는 그 개발 지식을 사실은 뭐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전문 사진가입니다. 스티브 마르코라고 하는 분이 이 초기 창업을 요걸 가지고 했는데 시리를 대체할 수 있는 AI 비서 서비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요거를 그 디지털 비서를 하나 자기가 둔데 문자나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메신저를 가지고 AI한테 요청사항들을 날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거 유료 가입자가 800명이고요. 월 18,000불의 수익을 얻겠습니다. 이거 고정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월 한 2천만 원 정도 좀 남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 수익을 그 창출하는 AI 서비스를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용 서비스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구분 없이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이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시간 안에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 사실은 뭐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짐작하시듯이 이게 빨리 만들고 빨리 배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으로 안 되면 버려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실제 이게 상용 서비스로 가게 되면 기업 내에서는 이 보안 쪽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큰 걸림돌 중에 하나고 데이터브릭스라는 그 유명한 플랫폼 회사에서는 이제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 시스템 쪽을 하는 업계에서는 또 요거를 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툴들도 만들어내고 해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잘 신경을 쓰지 않고 바이브 코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보안의 문제는 항상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방법이나 툴들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코딩의 기술 동향은 뭐 제 주관적인 것들로 몇 가지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바이브 코딩 이 기술적으로는 어디 단계까지 나가냐면 이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써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보안을 전문화하는 에이전트,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에이전트 또는 프로그램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또는 그것들의 품질을 평가하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걔들끼리 스스로 막 내가 원하는 아까 바이브를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짜냅니다. 그 수준까지 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은 AI하고 인터랙티브하게 결국은 원하는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작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통 섞어서 지금 구동하게 되는 시스템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첫 번째 내가 바이브 얘기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해버리시고 또 새로 만드셔도 돼요. 하여튼 굉장한 세상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사례가 마크 로독이라는 갤로스 테크놀로지 이 양반이 이제 이 CEO인데 유럽 출장을 가면서 6시간 만에 제품북의 시스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클로드 코드 군집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6시간 만에
정말로 완벽한 플랫폼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그거는 그냥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문서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테스트까지 하고 보안까지 강화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끝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다시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전 같은 방식으로, 저같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조짜리 그 1인 기업이 생길 수 있듯이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생길 가능성은 이 양반이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대 그림은 뭐 참고로 이 AI가 지금 생각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전트가 우리의 바이브를 받아서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리즈닝을 통해서 이런 고급의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시장조사기관의 발표 자료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AI하고 바이브 코딩하고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물론 바이브 코딩이 한계는 보신 바대로 이렇게 명확한 전략적 지침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은 어떻게 있어서 그런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에이전트가 그걸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전트 코딩은 이 투명성이나 이런 거, 왜냐면 지가 알아서 아까 같이 한 서너 개 에이전트끼리 서로 토킹 어바웃 하면서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의사결정 부분들이 인간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투명성이 모자란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구현됐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오동작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지금도 실험적인 아티클들이나 논문에 막 나옵니다.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이 개입해서 제일 세이프한 체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는 경향들로 나간다라는 게 지금 추세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인간이 개입해서 방향들을 틀고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개발하되, 그런 방향이 하나 조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스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그 위에 로직만 필요한 것들을 얹으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데, 지금 넷플리파이라는 플랫폼에서 AI가 한 달에 1만 개씩 올라오고 있답니다. 1만 개가 거의 매일, 그건 몇 초 만에 한 개씩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문 개발자도 있지만 비전문 개발자도 자기가 그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거는 뭐 때론 추세로 이제 넘어갈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서스 쪽 부분들도 거기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또 한박한 고통을 겪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면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했을 텐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고민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코딩만 하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멀티 에이전트 덕분에 이게 가능해졌고, 지금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SWE라고 하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프로그램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하는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오픈 AI도 만들었지만, 오픈 AI가 이번에 굉장히 큰 돈을 두고 산 윈서프라는 회사가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 과정을 이놈이 알아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제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1인 기업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생기는 거죠. CEO 한 명하고 윈서프만 있으면 고객 요구사항 분석부터 마케팅 홍보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툴들을 쓰면 되니까. 그럼 한 너댓 명의 AI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면 한국에서 1조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 유니콘 기업이 그렇게 나오는 시도가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제가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되거나 여파가 좀 클 것 같아 생각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가 만드는 개발 제품은 무조건 바이브 코딩 툴을 써서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 개발 친구들은 제 그 얘기 하기 전부터 저희 회사가 어, GPT, 그 다음에 클로드, 그다음에 IBM에서 얘기한 몇 가지 한 네 개 정도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친구들이 그걸 이용해서 벌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한 두 가지는 그거의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저희가 이제 LLM 튜닝 스튜디오라고 해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툴들을 저희가 따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안에 핵심은 오픈 소스를 저희 썼고 그걸 인티그레이션하고 고객의 편의성들을 위한 것들 작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클로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는 이런 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건 핵심은 이게 뭐 채 한 달 안 걸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옛날 같으면 이게 뭐 6개월, 1년 보통 걸려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냈고 이 개선 작업을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래 거는 국책과제에서 쓰는 저희가 자동차 사고 관리 정보 시스템, 전통적으로 DB에 사고 정보를 넣고 조회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피그마를 기본적으로 MCP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화면 디자인하고 GitHub의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아마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이렇게 제품 개발에 바이브 코딩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최종 결론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바이브 코딩 아직 뭐 실제 많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걸 제가 감히 뭐 정의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니까 요구사항 분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구사항 분석 앞으로는 요구사항에 고객들이 이런 걸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바이브 코딩을 반드시 쓰게 만드는 RFP가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 비용이 또는 맨먼스가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바이브 코딩을 써라라고 회사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폐쇄망 환경이 많아서 거기에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저희는 저희 회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엔비디아가 출시한 한 400만 원짜리 슈퍼컴퓨터,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코딩 에이전트를 집어넣고 그걸로 작업하고 나중에 철수해 나올 때 뭐 요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하드디스크 다 닦아내고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마지막으로 결말을 어떻게 낼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친구한테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구글이 버전 AI 오그먼트 텍스트북이라고 해서 텍스트북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의 성향과 수준에 맞춰서 AI가 그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올해부터 초등교육에 코딩 의무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교육하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이 초등학생들 가만히 두겠느냐? 거꾸로겠죠. 예전에 이영 이용태 회장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IT 인력 10만 양병설 얘기는 10만 양병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5천만 양병설이 되지 않을까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교육 체계 내에서 이미
이런 논리력이나 이건 사고하면서 동시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도구가 보편화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EO 분들, 임원분들은 바이브 코딩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진 상무가 그 전에 그 LLM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그 몇십 개 논문을 읽었다고 했는데, 네. 그 연식에 비해서 매우 아직도 핸즈온을 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서 제가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특히 또 저한테 코치를 해서 이건 많은 회사들이 대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먼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 선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이브 코딩 구현 사례 및 시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스펠릭스의 선우진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발자로서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이 시간이 유익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최신 바이브 코딩 트렌드와 활용 사례를 전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바이브 코딩 생태계 현황에 대해 소개드리고 그중 러버블과 커서라는 툴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당사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설명드린 뒤 끝으로 러버블이라는 바이브 코딩 툴을 시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올해 바이브 코딩 생태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LM을 활용한 수많은 바이브 코딩 서비스들이 탄생하였고 준비한 자료에선 이를 4사분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개발 지식이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위로 갈수록 산출물의 복잡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많이 쓰이는 서비스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좌상단 제로코드 앱 빌더에서는 러버블과 리플릿, 앞서 말씀드렸 서비스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상단 AI 파워드 디벨롭먼트에서는 클로드, 특히 클로드 코드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디자인 투 코드에서는 V0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우측 하단 AI 코딩 어시스턴트에서는 커서랑 GitHub 코파일럿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바이브 코딩 툴을 비교한 장표입니다. 각 서비스마다 잘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바이브 코딩 툴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러버블이라는 툴과 커서라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MVP 프로토타입에 능한 러버블로 초기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출력한 다음 커서나 클로드 코드 같은 코드 어시스턴트로 세부 기능을 다듬어서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 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러버블이라는 툴을 발표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딩 에이전트 만족도 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서 플러스가 만족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우측의 사용평을 보시면 유저들에게 패셔네이팅 하다라는 상당히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사에서 어떻게 바이브 코딩 툴을 활용하여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정리합니다. 그 후 정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함께 작성하고 러버블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프롬프트를 개선하여 제품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러버블로 달성할 수 없는 복잡한 기능들은 커서로 코드를 이동시킨 뒤 디테일한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매칭해주신 담당 직원과 제작을 함께 진행하고 또 직접 툴을 활용하실 수 있게 사용법 교육과 노하우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원하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 직접 만드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유지 보수입니다. 해당 교육을 받은 기업 내부 인력이 직접적으로 장기적인 유지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주인 의식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솔루션이라는 애정과 책임감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효율성으로 외주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개발 역량으로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유연한 대응력입니다. 요구사항 변경이나 버그 수정 시 직접 대응하실 수 있게 유연한 개발 체계를 구축합니다. 다음으로는 러버블을 시연 드려보겠습니다. 네, 처음 러버블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프롬프트는 IT 담쟁이 연대라는 대한민국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래 작성한 커뮤니티의 취지를 고려해서 커뮤니티를 소개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 주세요. IT 담쟁이 연대 명칭은 담쟁이가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어쩔 수 없는 벽을 서두르지 않고 잎 하나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 모습처럼 중소 IT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 IT 회사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향하자는 취지로 장명했다라는 기사본을 가지고 와서 이 해당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디자인 컨셉을 짜고 스스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해당 랜딩 페이지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소개 파트도 잘 작성이 되었고, 네, 저희의 커뮤니티의 철학을 잘 반영해서 랜딩 페이지를 잘 뽑아주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하나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고,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전달받은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오늘 제작한 IT 담쟁이 연대에 대한 랜딩 페이지가 제작되어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